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노년을 위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강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80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 무너짐을 막는 단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70대 중반쯤부터 급격히 몸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진 큰 병도 없고 건강검진에서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허리가 굽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식사량이 줄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저희 상담소로 오는 사연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어머니가 75세까지는 참 건강했는데 최근 반년 사이에 급격히 약해지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고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나쁜 습관의 결과입니다. 즉,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 인생 후반부의 건강을 결정짓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80세 전에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건강을 무너뜨린 원인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지금부터 바꿔도 여러분은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근육을 방치한 사람들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멀리합니다. 무릎이 시려서 못 걷겠어. 허리가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 몸을 쉬게 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쉬는 것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에 1%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누운 어르신 중 80% 이상이 그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한 번의 낙상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면역 기능, 체온 유지까지 모두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염증이 줄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인의 근육량을 장수 지표로 봅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매일 20분씩만 걸어도 뇌혈류가 좋아지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집니다. 운동은 뇌를 깨우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집 안에서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단 매일 해야 합니다. 운동은 약과 같아서 하루 빠지면 효과가 줄고 일주일 빠지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80대에도 근육을 새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2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루 1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한 달 뒤에는 30분을 걷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걷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먼저 젊어졌어요. 그게 그게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약속을 해보세요. 길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왕복으로 걸어도 계단을 2~3번 오르내려도 충분합니다. 움직임이 혈액을 돌게 하고 혈액이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수면을 소홀히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잠깐 잠들고 낮에는 졸고 그러다 보니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문제는 이런 수면 패턴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몸의 회복 기능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낡은 단백질을 제거하며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을 야간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여 뇌세포가 손상되고 심장과 혈관이 쉬지 못해 혈압이 오릅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노인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은 뇌를 세척하고 몸을 새롭게 만드는 자연의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가까이서 보는 습관, 카페인 섭취, 늦은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선 먼저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엔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방 온도를 20도 안팎으로 유지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게 드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야 합니다. 수면 리듬은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오늘 11시에 자면 내일도 11시, 모레도 11시. 이 일정함이 뇌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늘 밤새 잠을 설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수면 습관을 일주일만 실천했더니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수면은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몸의 염증이 줄고 면역이 살아납니다.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운동과 수면은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여 피를 돌리고 다른 하나는 몸을 쉬게 해 에너지를 채우는 역할이죠.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과 수면은 몸의 기둥을 세우는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시키는 요인입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 즉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자연스레 좁아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가 결혼을 하고 친구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해. 이 말을 자주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눈치 안 봐도 되고 약속에 쫓기지도 않죠.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마음이 굳기 시작합니다. 말을 덜하고 웃을 일이 줄고 외출이 귀찮아집니다.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치는 시작입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단순히 마음만 쓸쓸한 게 아닙니다. 몸도 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발병률이 모두 올라갑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9%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집에만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밥맛도 없어졌어요. 그분은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지만 의사도 말하길 특별한 질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은 점점 약해졌죠. 결국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회복된 계기는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다가 다음 주에는 스스로 약속을 잡고 한 달 뒤에는 그 모임의 운영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마음의 먼지가 털리더라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관계란 꼭 친구를 새로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관계를 조금만 더 살리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어집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대화가 돌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혈관이 수축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심리적으로는 불면과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반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웃고 대화하는 사람은 세포 수준에서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사람의 몸은 결국 마음의 연결선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 요즘 얼굴 못 본 이웃, 그 사람에게 오늘 안부 한마디만 보내보세요. 그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운동이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대화는 마음의 근육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 둘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타인과 식사하는 노인은 혼자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60% 낮다.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재생, 삶의 연결입니다. 밥상 위의 대화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귀찮아서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몸이 외로움에 젖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딱 한 번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활기가 생깁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즉, 관계가 활발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정다운 상담소가 여러분께 권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이웃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기, 주 1회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나누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에 나가보기. 이 작은 일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노화란 결국 고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몸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다운 상담소로 오는 상담 중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 대신 빵으로 때워요. 국물만 조금 먹어요. 혼자 있으니 밥을 차려 먹기가 귀찮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흰쌀, 밀가루, 설탕이 대표적이죠. 이 세 가지를 자주 섭취하면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혈관과 근육이 손상됩니다. 결국 피로가 늘고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노화입니다. 반면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를 챙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재료이자 뇌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계란, 두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꼭 넣어야 합니다. 또한 채소를 색깔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채소에는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시금치의 루테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같은 물질들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물은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노년기 탈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에 1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피로와 어지럼증, 심한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커피나 차보다 맑은 물 한 잔이 최고의 건강 음료입니다. 이렇게 식습관까지 바로잡으면 몸의 염증이 줄고 소화가 개선되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의 순환 구조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식욕이 생기고, 잘 먹으면 숙면이 오고, 숙면을 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선순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육을 방치하고, 수면을 소홀히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식습관을 망가뜨리는 것. 이 4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몸의 순환이 멈추고 마음의 활력이 사라지며 삶의 리듬이 깨지는 것. 그게 바로 노화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4가지만 회복하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습관들을 바꾸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먼저 대전의 한 7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보며 보내셨습니다. 아침에는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그냥 누워서 과자를 먹는 생활이었죠. 그분은 자신이 별로 아픈 데는 없지만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움직이면 내년에 분명히 큰 병이 옵니다. 그 말이 충격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15분만 걷자. 처음엔 아파트 복도만 걸었고 다리가 아파서 이틀은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한 달 뒤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한 약이에요. 몸이 아니라 정신을 바꿔줍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실행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의 속도가 붙습니다. 우리 몸은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은 82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중 대화하는 시간이 0분이었죠. 말 그대로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시니어 요리교실 모집을 보았답니다.
그날 용기 내서 신청했고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같은 반 친구들과 여행을 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랑 웃으니까 손끝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먹던 위장약도 끊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답니다. 약보다 웃음이 더 강력하네요. 이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과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76세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해 늘 피곤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쯤 자서 오전 10시쯤 일어나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늘 머리가 무겁고 오후엔 의욕이 없어요. 제가 수면 루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끊기. 둘째,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금지. 셋째, 매일 밤 11시 같은 시간에 불 끄기. 넷째, 자기 전 10분간 심호흡.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11시에 누웠더니 새벽 2시에 한번 깨고 다시 잤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은 수면이 보약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엔 아내와 함께 요리교실에 다니십니다. 수면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건강이란 대단한 게 아니라 기초를 지키는 힘입니다. 움직이고 자고 먹고 나누는 일. 이 4가지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가진 기본 리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건 그 단순한 리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이 4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다운 상담소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빛을 받으세요.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건조해진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스트레칭, 목을 돌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보세요. 단 5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엔 국 대신 야채와 고기 조금. 이렇게만 바꿔도 근육 손실이 줄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으며 20분 이상 걸으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천천히 흔들며 숨을 고르게 쉬세요. 이게 단순히 걷기가 아니라 순환 운동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립니다. 30분간 낮잠을 자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휴식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은 9시까지만. 그 이후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세요. 자기 전에는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오늘 걷기 운동을 했다. 따뜻한 식사를 했다.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했다. 이 3가지를 떠올리면 뇌는 안정된 하루로 인식하며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합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중 반드시 누군가와 목소리를 주고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목소리엔 온도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녹입니다. 그게 바로 장수의 기술입니다. 이 4가지 루틴을 2주만 유지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정다운 상담소에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기다려져요. 오늘은 누구랑 이야기할까? 뭐 해먹을까? 그런 생각이 생기니까 하루가 덜 외로워요. 이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음식은 맛있게, 대화는 자주, 잠은 푹,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걸어보세요. 밤 11시에만 자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하나만 보내세요. 단백질 반찬 하나만 추가하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80세, 90세, 100세를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걷기, 잠, 관계, 식사. 사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건강을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야 병원에 가고 통증이 와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은 병이 오기 전에 만드는 겁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다운 상담소에는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2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이고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쉰다는 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일이 줄어든 만큼 다른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생각이 굳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움직임은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삶이죠. 그 자율성을 지켜주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4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처음엔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귀찮음이 찾아옵니다. 비가 오는 날, 피곤한 날, 약속이 없는 날엔 걷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귀찮아지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하루가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걸음만이라도 걷고, 오늘 한 번이라도 웃고, 오늘 한 끼라도 제대로 먹는다면 그건 이미 내일의 몸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88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늙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음식도 운동도 관계도 수면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늙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장수의 본질은 단순히 수명이 아닙니다. 삶의 온도입니다. 몸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가 따뜻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고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면 몸도 차가워집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생명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수란 체온을 지키는 일이다. 몸의 체온, 마음의 체온, 관계의 체온.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름은 깊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합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정다운 상담소는 늘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는 의학도 영양제도 운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으로 시간을 사려 했지만 나이 들면 시간으로 생명을 사야 하더라고요.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시간을 조금 투자해 보세요. 10분 걷기, 5분 대화, 한 잔의 따뜻한 물. 이 사소한 행동들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뼈도 근육도 세포도 늙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용을 멈췄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다시 나를 써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셨다면 이 중 한 가지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TV를 끄고 창문을 열고 잠시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몸이 굳어있던 분들은 손가락이라도 펴보세요. 마음이 외로운 분들은 전화기를 들어 그리운 사람 한 명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국 한 그릇, 단백질 한 입, 물 한 컵.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건강 루틴이 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지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당신의 내일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80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포기였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귀찮다고 포기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포기하는 마음. 그게 진짜 노화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건 오직 여러분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움직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웃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정다운 상담소는 여러분이 그 선택을 매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내 발로 걸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